이 시간에는 분열의 발달적 기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고전 분석가의 대부분은 프로이드의 개념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영아기 초기 불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열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삶이란 삶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클라인은 분열이 생애 첫 수개월 동안 감정적 생존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분열은 아기가 나쁨과 좋음을, 불쾌와 기쁨을, 증오와 사랑을 구분함으로써 긍정적인 색깔로 가득 찬 경험, 정서, 자기 표상을 각각의 부정적인 대응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된 정신구역에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분열의 발달적 기반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기의 수유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사랑에 찬 긍정적인 경험의 원형은 아기가 수유를 받는 시기에 형성된다. 이 원형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포함한다. 반대로 아기가 배고픔을 느꼈지만 어머니를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경험의 원형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부주의하고 실망시키는 대상, 분노 혹은 어쩌면 공포에 가까운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포함된다. 실제로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보살핌과 좌절 모두를 안겨주며 그렇기에 분열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경험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대상관계로 내재화되며 각각의 대상관계는 하나의 자기표상과 하나의 대상표상 그리고 이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연결하는 정서로 구성된다. 분열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는 경험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이렇게 조직화하는 거죠.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의 대상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대상 관계, 두 개의 대상 관계를 내재화된다고 할 때 그 중에 중요한 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에펙트가 있다. 이걸 정서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냥 정동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 사이에 정동이 있죠. 그러니까 정동으로 연결되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대상 관계가 좋은 대상 관계와 나쁜 대상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 묶음이 내면화되니까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내담자 층에서는 이 두 개의 경험이죠. 좋은 대상 관계, 내재화된 좋은 대상 관계 경험과 나쁜 대상 관계 경험이 있는데 이거 전체가 어쩌면 투사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끼어있는 게 에펙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 그 사이에 에펙트가 끼어있다. 이게 정동 혹은 느낌, 정서 뭐라고 표현을 하든 원시적인 정서라고 저는 봐요. 아주 좋은 거나 아주 나쁜 이런 정서죠. 원초적인 정서들인데 이런 에펙트가 끼어 있어서 누구를 보면 무조건 좋고 누구를 보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이게 이 두 가지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들도 어떤 대상을 만나면 쟤는 무조건 좋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무조건 편안하고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보면 무조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어떤 통합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흡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재화된 좋은 대상 관계, 내재화된 나쁜 대상 관계의 어느 한 층이 어느 순간에 건드려졌을 가능성이 있던 거죠. 자기와 대상 자체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초기에 분리개별하고 되지 않은 상태의 자기하고 대상이니까 이게 나르시스틱한 상태의 자기와 대상이라는 것도 이게 또 특징이죠.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셀프라는 게 따로 있었다고 하지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대상 표상이 있다고 하지만 프로이드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와 대상이 분명히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어쩌면
아직 미분화된 하나의 모체 에서 점차 분리 개별화되고 있지만 충분하게 분리 개별화되지 않은 상태의 자기가 대상이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도 원초적인 자기와 원초적인 대상이죠. 이런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기에 대한 내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내적 이미지인데 이거 자체도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의 또 분열된 자기 표상 그리고 대상도 좋은 만족을 주는 대상 그리고 나에게 좌절을 주는 대상 그래서 분열된 대상 이 통합되지 않은 자기 표상이나 그리고 대상 표상 거기에다가 이 성격 자체가 대상과 자기가 충분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자기가 남인지 남이 자기인지 잘 모르는 거라. 이게 그래서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대상과 자기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에펙트가 이 정서가 있다. 원초적인 관계는 모두가 이 정서적인 관계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죠. 에펙트가 중요하다. 이 원초적인 정동이 중요하다. 그게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초기의 관계는 모두가 정동의 관계라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직 발달하기 이전의 단계라는 띵킹이 발달하기 이전에 벌써 에펙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킹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상태에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좋은 내적 대상 관계, 나쁜 내적 대상 관계를 투사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아주 거센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남이가 하는 사이에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 친구만 만나면 1년에 몇 번씩 같이 합숙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자고 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뚱딴지 같은 얘기를 그 상대방이 못 들어요. 너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은 시점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우긴다니. 좋은 관계도 그냥 마냥 서로 원하지 않은 상태로 둘이 동일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자객적인 상태가 서로 연결되니까 융합된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죠. 그 나쁜 대상 관계를 투사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같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느끼는 관계가 또 투사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관계의 투사 혹은 아주 나쁜 관계의 투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보더라인 레벨의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환자나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분들과의 사회에서 만났을 때 그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분의 정서가 소화할 수 있는 정서적인 얘기들 하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분들하고는 바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얘기.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나쁜 내적 대상 관계를 바로 투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바로 장면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해요. 이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는 내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뭔가 잘못 건드려버리면 그 부비출입에 걸려들면 바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임상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과 제가 한 얘기를 조금 같이 맞추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겠어요? 제가 상담하는 여성분이 한 2년 동안 되게 힘든 일로 약물 치료도 받으시다가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7회기 정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7회기로 오는 동안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상담에 좀 어렵겠다. 상담을 올 수 없겠다. 상담을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벌써 한 3번에 7번 만나는데 그중에 3번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힘드셨냐.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 조금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근데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아주 아기를 다루듯이 계속 이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진짜 그런 분들이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죠. 마음에선. 네. 네, 너무 힘이 들고, 음, 가끔씩은 그런 게 나요. 되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좀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못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약간 저한테 약간 공격성을 이제 드러내면 제 안에서, 다른 데서는 다 말 못하고 왜 나한테서 와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그것도 참 그냥 그래 그렇게 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더 내가 버텨줘야지 이렇게 해서 또 화내기를 넘기면 그 다음 주하고 선생님 저 지난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가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며칠 동안 잠을 너무 못 잤다고 근데 조금 상담을 좀 어렵다는 식의 근데 직접적으로 또 어렵다고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식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도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고비를 넘기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네, 막 이게 처지는 느낌도 왜 굉장히 어려운 들면서 과정을 그분들 네, 그걸 잘 정서적으로 안아가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 보통은 그 과정은 통과하기 굉장히 힘드는데 내가 이분의 정서를 대신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불안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이분 스스로의 느낌이나 이분에게 중요한 원초적인 대상들 그분들이 느꼈던 정서를 내가 다 느끼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키울 때 어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얘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엄마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날 수도 나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까다로우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정서들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그걸 컨테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안심하고 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 틀림없이 또 나를 버릴 거야. 지금 굉장히 친절한 척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안 버려? 지금까지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은 다 내가 조금만 더 힘든 모습을 보이면 친절한 척 하다가 다 나를 버렸어. 선생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의식 중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해 줄 사람이라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유니언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머지 체험이죠. 그게 통합되고 싶은 욕구라는 얘기예요. 원초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엄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내가 주먹쥐고 엄마를 막 때려도 엄마는 나를 혼내지 않고 그냥 안아주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걸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 왔다는 건 이분은 세상에서 수없이 이런 것을 갈구했지만 아무도 이분을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나한테 와서 또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원래 모습대로 또 버텨보는 거죠. 이번 선생님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 하문경 선생님이 아주 잘 가고 계시는데 어때요? 지금 느낌은? 되게 위로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하고 나면 요즘에는 몸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제 너무 인제 경계선 레벨에 친 그런 분들이나 청소년 중에도 자살, 자해 충동 거의 그런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되게 번아웃되는 느낌이 조금 들더 이런 레벨의 환자들을 보는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위험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게 산업재해 현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상담 그냥 배워가지고 이런 분들 막 만나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역전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슈퍼비전이나 자기 분석을 안 받고 이분들을 돌보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받게 된 것과 교수님과 사례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죠. 아마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도 이런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자기 정서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우리 또 다른 분들 얘기 좀 듣죠.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꼭 그 환자라고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범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뭐 경험이 많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하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좀 더 친밀감을 갖도록 하면은 권위가 없다 그러고 조금 권위를 위해서 약간 거리를 떨어뜨리면 말 그대로 너무 권위적이다. 말 그대로 이게 중간값이 없고요. 한쪽 극단 저쪽 극단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하면 항상 뭐냐면은 자기 방어를 위해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사실 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저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 보통 뭐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을 탁 끌고 가는 거. 특히 종교적으로는 그런 걸 사람들이 이게 기대를 하는데 그걸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은 오히려 뭐랄까 비인격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기가 너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따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영향을 받는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보면은 자기를 휘어잡고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발생하는데도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이 치료적인 거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너무 느리고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하문경님 그 저기 번아웃 때는 그런 거 못지않게 더 어쩌면 더 많이 좌절감이라든지 그 탈진 상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사님도 산업재해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은 선언되지 않은 산업재해 현장이에요.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계시는 거죠. 우리 박마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뭐 힘든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금방 얘기한 거를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예. 특히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김태희 목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대했을 때 기쁘고 반가워야 되는데 저분이 제발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겁나는 분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또 말이 되게 세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그분 앞에 표현은 못하고 서로들 피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분이 워낙 다른 분들한테 불편하게 하니까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아유, 시어머니 무서워서 며느리들이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온갖 이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공격적이고 막 무례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에 비하면 나는 정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문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적인 욕구나 아니면은 그런 필요가 있어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목회자를 나쁜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저의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참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용서해야지. 이런 이렇게 목회적인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이런 데에 비춰서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을 마주대하는 게 사실은 제가 겁이 납니다.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